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멤버 함수를 보면은 void by, void cell, void update, void show까지 그것을 호출하는 하나의 객체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하나의 멤버 함수가 두 개의 객체를 동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두 개의 클래스를 받아서 그중 쉐어벌이 높은 클래스를 반환하려고 한다.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스톡 데이터형을 반환해야 되니까 스톡으로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떤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매개 변수로 하나의 스톡 데이터형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을 구현할 때는 이것을 호출한 스톡 객체가 있을 것이고 매개 변수로 넣어준 스톡 객체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쉐어벌을 비교하여서 더 높은 객체를 리턴해 주려고 하니까 만약에 if문 s의 쉐어벌이 이것을 호출한 쉐어벌보다 크다면은 다시 return s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즉 이 s의 쉐어벌보다 이 탑벌을 호출한 스톡 객체의 쉐어벌이 더 크다면은 이것을 호출한 객체의 자기 자신을 리턴해야 되는데 어떻게 리턴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운 내용만으로는 리턴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C++에서 지원해주는 게 this라는 포인터입니다. 이 this 포인터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데 사용된 객체를 지시합니다. 여기서 this는 당연히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리턴하고자 한다면은 앞에 연산자 이 별 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실제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주가가 1000원인 A와 주가가 1200원인 B를 생성하고 나서 S1이 S2를 매개 변수로 하여 탑벌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리턴 값에 대한 쇼를 보여주면은 A와 B 중 쉐어벌이 더 큰 객체는 1200원을 주가를 가지고 있는 B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C++에서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데 사용한 객체를 지시할 수 있는 this라는 포인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이 스톡이라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같은 데이터형을 가지는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배열이죠.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객체를 배열로 어떻게 선언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객체의 배열은 표준 데이터형의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 s는 4개의 배열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각 배열의 원소마다 생성자에 정의되어 있던 값들을 취해주지 않았으므로 디폴트 생성자에 대입되어서 4개의 배열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배열의 원소마다 어떻게 값들을 부여해 줄 수 있냐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각 배열의 원소에 해당되는 생성자를 불러줌으로써 그 값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배열의 원소마다는 콤마로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S라는 이름의 스톡형 배열을 4개 선언하게 된 것이고요. 각 원소마다 스톡 생성자를 호출하여서 그 생성자에 할당되어 있는 값마다 각 원소로 대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열의 인덱스로부터 다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S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인 스톡 A가 지정되어서 그 A에 할당되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톡 배열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스톡 S를 통해서 4개의 배열 원소를 생성하고 그 배열 원소들에게 각각 또 다른 생성자를 할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배열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생성자가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든 이 배열을 응용하여서 저희가 만든 탑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의 원소들 중 어느 것이 주가가 제일 높은지 알아내는 함수 역시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스톡 버스트를 만들어서 S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할당을 하고요. 카운터 값을 1부터 하여 배열의 끝까지 반복문을 돌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 burst에다가 burst와 반복문을 돌며 수행되는 배열의 원소의 탑벌의 리턴 값을 저장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반복을 돌 때는 burst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를 비교해서 그 값을 burst에 저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저장된 값과 두 번째 원소를 비교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저장된 값과 세 번째 원소를 비교하게 되면서 반복문이 끝마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반복문이 끝나고 난 이후 burst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주가가 높은 D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만든 이 탑벌이라는 함수를 되짚어 보면은 이 함수 탑벌은 이 함수를 호출한 객체나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은 객체의 샤열벌을 비교하여서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리턴형을 보게 되면은 두 객체에 대한 참조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탑벌에 참조 연산자를 붙여주어서 이렇게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서도 이렇게요. 코딩을 바꾼 다음 메인에서 스톡 버스트에 S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에 대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지정하는 방법으로도 코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터로 만들어 주고요. 포인터에는 주소 값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는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소 연산자를 붙여주고요.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클래스에 관한 배열까지 살펴봄으로써 클래스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